오늘은 급등주 매매 방법과 팁 한번 설명해보고 주도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홍색 세로선과 신호를 쳤습니다. 자, 이 수식은 뭐냐?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라는 이제 세력들이 남긴 흔적을 찾는 수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검정선 위로 주가가 상승한 위치를 찾습니다. 이 검정색 아래에서는 절대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절대 없어요. 요 검정색 선 위로 주가가 상승한 구간 여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쭉 아래로 내려보면은 빨간 기둥률 사이에 검정색 선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정확한 수식이라도 100%는 없습니다. 다른 수식들로 보완을 한다면은 좀 더 확률을 올릴 수 있겠죠. 여기가 정말 매수 자리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정선 위로 주가가 총 4번 이상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올라왔죠. 주식은 확률이고 통계입니다. 뭐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주식을 오래 했겠죠. 그동안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검정선 위로 주가가 총 4번 올라왔을 때까지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그 뒤로는 세력들의 영역이고 절대 세력들과 같이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제 세력들 등에 엎혀가지고 뭐 일부 수익만 보고 나와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은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되게 단순하죠. 선 하나에 뭐 수식 2개 그리고 이 밑에 수식 2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이 수식에는 10가지가 넘는 수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띄워 놓으면은 보기 힘들어요. 보기만 힘들고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절대 그게 신뢰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실 때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놓고 지표가 틀리다고 말하는데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 힘드니까. 이제 차트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차트를 만들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고요. 그 점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눌림목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 기준선이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빨간색 선 보이시죠? 요 선이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요 기준선 위로 주가가 쭉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가격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겠죠. 자, 요때 이렇게 기준선 아래로 빨간 기둥돌이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위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빨간 기둥이 내려오면은 매수.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쭉 반등이 옵니다. 쉽죠? 3월 17일 주도주 매매 관점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눌림목 급등주 기술적 매매까지 한 번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사마 페인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일이죠. 6일 영상 보시면은 첫 자리 상한가가 나온 자리죠. 그날 영상 보시면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선 하나 긋습니다. 첫 자리 상한가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검정선을 처음 넘는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 밑으로 매수하세요. 매수 타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도선에 매도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사만 페인트 같은 종목은 지금 보면 검정색 선을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넘었네요. 요 검정선을 총 4번 넘을 때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상한가를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급격한 하락 후에 매수선 닫고서 반등이 나왔죠. 자, 이 종목을 추가로 매매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2차 매수선을 뚫리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밑으로 주가가 뚫리게 되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은 급등주 관점으로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다음 흥하이온.
제가 이제 집중해야 될 섹터들 몇 개 알려드렸죠. 해운, 방산, 식량, 에너지. 이렇게 총 4개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섹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시세를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섹터들 여기에만 집중을 하자. 제가 지금 한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흥하이온이죠. 이때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3월 초부터 이때 시세를 줬고서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힐 거라고. 다시 잡혔죠. 어제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자, 매매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매매하실 수 있죠. 섹터 알려드렸고요. 흥하이온. 흥하이온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뭐 흥하이온, 페노션, 뭐 HMM, 뭐 STX, 그린로이스 뭐 많죠. 대한해운. 그 중에서 흥하해운이 시세를 많이 줘요. 왜냐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세력들이 가져오기 딱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잡히고 오늘 두 번째 선을 넘었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죠. 방금 전에 삼화페인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매수를 할까요? 첫 번째 자리에서 선 하나만 그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럼 다음날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오죠. 3030원 밑으로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눌림목으로 봐도 이제 기준선 요 주가 올라오고 있죠. 거래량 가격 조정 일어나면서 내려올 때 이렇게 빨간 기둥들이 기준선 아래로 넘게 되면은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아주 아이빅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7일 영상 보시면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유튜브 하면서 4년 동안 4년 동안 유튜브를 했지만 요거 이제 팁을 알려드린 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다 그어드리고 있어요. 종목마다.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선 하나 긋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 신호가 나오고 나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한가 매매법에는 필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상승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검정선을 처음 넘을 때 상한가를 만들어내야지 여기서 선 하나 긋고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상한가 라인에다 선 하나 딱 그으면은 매수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죠. 매도선도 이제 검정색 선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 시세는 못 먹는 자리지만 첫 번째 자리 고점보다는 다 높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자리 고점보다는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동이 나올 때 고점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요 밑에서 더 물량을 모을 수는 있지만 요 위에서 세력들도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파워넷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일날 올라와 있는데요.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쭉 내려보면은 빨간 기둥들 사이에 검정색 선이 못 올라와 있죠.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표라는 거는 뭐 하나를 봤을 때 확률이 뭐 30%다. 그러면 요 나머지 70%를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 되죠. 물론 요 수식만으로도 승률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수식이고요. 뭐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70% 승률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채우나요? 하면은 눌림목도 보고요. 이게 지금 기준선 없죠. 기준선이 있어야지 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기술적 매매로 지금 주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은 진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눌림목으로 봐도 기준선 없고요. 급등주 관점으로 봐도 정확한 타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피해주는 게 좋죠. 왜냐? 우리가 매매할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주지 않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서 패스하고요. 다음 폴라리스 AA. 저번 영상 보시면 제가 폴라리스 계열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자리 상한가죠. 12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승 시그널 나왔죠. 세로선 신호 나오고 처음 검정색 선의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상한가를 만들어냈다. 이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밑으로 팔게 되면은 손해겠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세 차익을 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전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누가 사요? 이미 주가가 30%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삽니까? 다음날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저는 지금 2년 넘게 검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한가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 시세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처음 상승이 시작한 자리잖아요. 처음 상승을 시작한 자리에서 돈을 썼어요. 세력들이 이 밑으로 밀까요? 안 밉니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 고점보다는 상승이 위로 나온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검정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넘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세로선 신호가 다시 나올 때 들어가던가 여기서 매매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혹은 눌림목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기준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렸죠. 이제 거래량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빨간 기둥들 내려오면은 매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타점을 여러 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급등주 이제 관점을 봤을 때는 상승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채가는 거고요. 눌림목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분명히 세력들도 고점에서 한 번에 물량을 다 털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일어나고 나서 재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 탑승해서 잔량을 정리할 때 정리하는 매매법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폴라리스 AI는 눌림목 관점으로 아직 타점이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도 저항대였죠. 2200원대가 저항대 돌파 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모습에서도 상승 추세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변해서 반등 주고 끝낼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항대가 있으면은 첫 봉이 크고 뒷봉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앞봉이 작고 뒷봉이 크다면은 하락 추세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움직이죠. 자,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안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검정선을 총 4번 넘을 때까지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크했을 때는 13일날 이미 검정선을 3번 넘었죠.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매한 대신 첫 번째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나 두 번째 상승이 일어난 종목을 매매를 해라. 세 번째 자리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피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급등주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되지 세 번째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네 번째 반등을 먹겠다 라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세력들이 시세를 주는 패턴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설명 안 해드렸죠.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상승에서 이렇게 시세를 주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시세를 많이 줘요. 이게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로 작게 주고 두 번째도 그렇게 크게 안 주고
세 번째에서 크게 주고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은 검정선 넘을 때마다 파동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작게 올라오고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가장 큰 시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나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네 번째 파동은 거의 없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눌림목으로 볼 때 보통 세 번째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반등, 마지막 반등을 먹는 거예요. 해성옵틱스. 이 종목은 오늘 두 번째 자리죠. 이미 시세도 한번 줬죠. 근데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동반한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락 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미 두 번이나 나왔죠. 매매를 왜 안 하냐면은 이미 밑에가 뚫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고점 낮아지고 있죠. 이런 종목은 보통은 한 80% 정도는 이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요. 예외 종목도 있긴 합니다. 한 20% 정도. 요거가 뚫려도 상승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냐? 보통 고점을 찍고서 내려왔다가 뚫리고 다시 상승 나오고 나서 쌍봉을 만들고 이제 하락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게 거의 20%고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80% 정도가 한번 해먹고서 쭉 밀어버리고 반등 한번 주고서 끝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 20%를 노리지 않고 요 80%만 놀린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기술적 매매를 보시면 우리는 탈출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높은 이제 밑에가 뚫린 종목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은 밑에가 뚫린 종목이라는 것을 몰랐다면은 오늘 매수 진입 타점이죠. 물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하 프론테크. 요건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급등주 관점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겠죠. 지금 눌림목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나오긴 했죠. 근데 요거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없었어요.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상한가를 빵 찍어버리던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좋다는 거죠.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한 번에 상승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눈치채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이나 급등주 두 종목으로 접근하기 힘든 종목이었다. 이때 이제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때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일단 저항대를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의도치 않게 이렇게 쓱 그었는데 보이시죠? 저항대를 계속 쳐주다가 오늘 올렸죠. 지지받는 모습이 그려지죠. 여기서 앞봉이 크고 뒷봉이 작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확률이 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지지 구간에서 반등하는 거 매매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앞봉이 작고 뒷봉이 크게 나온다. 요 고점보다 내일 상승이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지지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반등하고서 하락 마무리 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신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들이 있고 확률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패턴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하락할 확률이 있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베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하락하는 종목에다가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퍼센트가 조금 더 높은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쭈림 로봇.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 자리죠.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서 검정선 위로 쭉 가고 올라왔는데요. 빨간 기둥들 사이에 검정색 선도 확실하게 보여요. 그럼 매수 타점 아닌가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보시면 화살표도 뒤에 있죠.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종목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미 기술적 매매가 나온 종목이고 이미 밑에가 뚫렸죠. 뚫린 종목은 조정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피하는 거고요. 눌림목으로 봐도 기준선 없죠. 그러면은 매매하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급등주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여기 매수 되겠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뭐 눌림목 기술적 매매 둘 다 가지고 계시다면은 세 가지 매매법을 같이 쓰신다면은 여기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피해야겠다라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상신 EDP. 이 종목은 거의 1년 넘게 우상향한 종목이에요. 지금 뭐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신호가 나오고 한번 두 번째죠. 오늘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아닌가요? 일단은 저는 매매를 할 때 바닥에서 올라온 애들을 매매를 해요. 아니면은 상승 신호가 나고 확실한 애들 있죠. 수급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보통 대장주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가장 큰 종목,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은 고점에서 매매를 하지만 상신 EDP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1년 동안 천천히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급등주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매수 자리를 줬지만 눌림목으로 보게 되면은 기준선이 없다는 거죠. 상승 추세의 종목이 아닐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봉으로 봐도 이 종목은 작년 초부터 쭉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쉬지 않고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럼 피로도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락할 위험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신 EDP 같은 종목은 제가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서 뭐 같이 투자를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매매, 차트로만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피할 것 같습니다. 다음 LTC 이 종목은 이미 세 번 나왔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진입을 하는데 확실한 타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패스. 눌림목으로 봐도 기준선이 없고요. 다음 PI 첨단 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와도 검정선을 넘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하죠.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검정선 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돼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넘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지금 박스 안에서 1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상승으로 튀어 올랐다.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자리니까 세 번째 자리 노리고 진입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눌림목으로 체크를 해봐도 기준선이 있네?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할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국전약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27일날 영상 보시면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27일이죠. 자, 첫 번째 자리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죠. 상승 시그널 나오고 첫 번째 자리 상한가 선 하나 긋습니다. 4,140원 아래로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수 자리가 나옵니다. 매도선 닿죠. 다시 잡혔어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까지만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2, 3, 4. 이렇게 다시 잡힌다는 거예요. 1, 2. 이미 상승이 시작된 종목도 이렇게 뒤에 다시 잡히고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요거 오늘 단타 치시다가 이제 손절하신 분들 많죠.
단타책에 딱 적혀 있습니다. 급등주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는 피해라. 그래서 단타만 구매하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손절이 나오는데 이거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시면 전 급등주를 매매를 추가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우리가 단타를 쳐야 될 때는 요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치다가 물려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런 데는 잘못 치면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최근 한 2주 내에 급격한 상승이 나온 종목은 피해라. 그리고 급등주 관점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에서 단타 치지 마라 라고 딱 정해드린 거예요. 그럼 급등주 관점이랑 같이 파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각자 이제 매매 스타일에 맞게.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다 지났습니다. 다음 WCP 이 종목은 오늘 처음 올랐죠. 상승 시그널 잡히고 첫 번째 자리예요. 자, 이 종목이 왜 좋을까요? 이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자리죠. 일단 급등주 첫 번째 자리고요. 눌림목으로 봐도 기준선 위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조정이 끝난 종목이라는 거죠. 요거 이제 급등주 이제 기술적 매매법으로 주가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놀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 종목들이 있을 때 한 번 해먹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주가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조정이 일어나죠. 세력들도 다 나갑니다. 물량 팔고. 여기서 끝내냐? 아니에요. 조정을 하는 척 하면서 다시 물량을 모으고 다시 쏠 준비를 해요. 뭐 이런 거는 역대급으로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쭉 올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비슷한 섹터들이 올 때 한번 해먹고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집해서 끌어올리고 이 회사가 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찾아주는 게 요 지표입니다. 무조건 요 밑에 있는 종목 매매를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주가가 요 기술적 매매 선들 있죠. 요 밑에서 노는 애들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끝났고 하방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요 위로 올려놨을 때부터 매매를 시작하셔야 돼요. 요 위로 올릴 때 분명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래량 말도 안 되죠. 갑자기 확 찝니다. 그러면서 요 선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요럴 때부터 매매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주식을 사면은 막 몇십 프로씩 떨어져 하는 사람도 있으면 요런 구간에서 다 사시는 거예요. 좀 밀리는 거예요. 정확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20%, 30%, 40% 마이너스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가의 위치를 체크하는 관점은 기술적 매매 이거 선들이고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급등주로 접근을 할 것이냐, 눌림목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난 둘 다 먹을 거야. 급등주로 첫 번째 자리 들어가서 두 번째 자리에서 매도하고 눌림목 관점에서 주가가 이제 끌어올려졌으니까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지표 나오면은 그때 재진입해서 한 번 더 먹을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TMC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 밑에서 있을 때는 매매 안 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죠. 이러면서 최근 고점들 다 잡아먹으면서 물리는 애들 조금씩 풀어주면서 올리는 거예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난 시점부터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고점에서 물릴 일은 없어요. 꼭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지금 급등주를 봐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눌림목으로 봐도 기준선 생겼잖아요. 기준선 위로 주가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정확한 위치에서 상승이 시작하는 구간, 이 구간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안 물리는 거예요.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거는 기준선 없고요 일단.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잡혀도 검정선 위로 주가가 못 올라오니까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자리죠. 이런 거는 매매 진입할 수 있죠. 그러면은 기술적 매매로 보면은 기준선 위로 이미 올라와 있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그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웨스팀 요건 신규주죠. 오늘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실시간 종목 몇 개 볼게요. 삼성전자 기준선 위로 이제 첫 번째 자리를 만들었죠.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현대차 요렇게 지수 견인하는 종목들 있죠.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자리 아닌가요? 물론 단발적인 시세는 줄 수가 있죠. 근데 아직 눌림목으로 보면은 기준선 위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타점들이 나오긴 하죠. 자, 밑에서 터지는 애들은 요 선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확률을 그렇게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 요 선에서 멈추더라고 항상. 이것도 따로 통계를 내보긴 해야 되는데 요런 매매도 괜찮긴 합니다. 기준선 아래서 매수, 기준선에 맞춰서 매도.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오늘 살짝 올렸다가 내렸죠. 요거는 확실하게 수급이 체크되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들이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힘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얘네도 올려놨죠. 왜냐 좀 있으면은 요즘 호재가 몇 가지가 있죠. 스페이스X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실적도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지금 첫 번째 자리 나왔죠.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었죠. 이런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래에셋증권 오늘 알려드렸어요. 뭐 한미반도체 이건 이미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지났죠. 매수 타점 1, 2, 3 여기까지. 나머지는 못 먹는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항대가 있고 저점을 계속 올리다가 지수 이제 밀리면서 이탈시키고 다시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이탈하면은 하락하겠죠. 휴림 로봇 이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삼성전기 확실한 타점은 안 나왔어요. 기준선 위로 주가 절반 이상 올라야 되는데 오늘도 절반 이상 못 올랐습니다. 이런 거는 피할 것 같아요.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피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저는 매매를 해요. 확실한 게 이제 타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